태양계에서 가장 중요한 천체는 두말할 나위 없이 지구입니다. 지구에는 생명체들이 살고 있고, 미생물에서부터 하등동물에서부터 고등동물에 이르기까지 물고기, 바다에 있는 각종의 어패류, 또 하늘을 날아다니는 날짐승, 그리고 땅에서 기어다니는 들짐승들, 그리고 사람, 나무, 꽃, 풀, 이 모든 것이 소위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천체는 태양계에서 지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태양계에서 가장 중요한 천체는 지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계에서 가장 중요한 천체는 태양입니다. 태양은 우리 지구에게 삶의 에너지를 보내주고, 그래서 지구에서 태양을 섬기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을 섬긴다든가 태양을 섬긴다든가, 이집트만 해도 태양신을 섬기고, 또 일본에서도 태양을 신격화하고, 또 옛날 조로아스터 교에서는 배화교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불을 섬긴다 하는 것은 결국은 태양을 절대화한다 하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태양이 몹시 중요한 천체고, 태양계에서는 그 가장 큰 천체고, 태양계의 주인 역할을 할 수 있고, 태양계의 도체에 열을 보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태양계에서 중요한 천체는 토성입니다. 토성이야말로 태양계를 장식하는 장식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토성은 띠를 가진 천체로서 참 아름답습니다. 태양계에 토성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태양계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하나의 장식품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성이 참 아름다운 그 태양계에서 아주 아름다운 천체입니다. 또 토성의 띠가 아주 신비스럽습니다. 띠는 그 토성과 닿아 있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멀리에서 태양과의 인력작용에서 띠가 벗겨지든가 띠가 위치가 변하는 그런 법이 없이 토성과 띠는 일정한 그 장소를 유지하면서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토성에 대한 신비스러움, 이것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신비스러움이 더 풀리지가 않는 그러한 천체입니다. 그래서 이 토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1997년에 유럽의 그 우주국 ESA라고 그럽니다. 유럽 스페이스 에이전시, 거기에서 카시니 허이겐스라고 하는 토성 탐색선을 약 7년에 걸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97년 10월 17일에 미국의 케이프 캐나베랄 플로리다에서 쏘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카시니 허이겐스는 카시니는 모선이고 허이겐스는 자선입니다. 카시니도 천문학자의 이름이고 이탈리아의, 허이겐스는 그 갈릴레오와 동시대의 네덜란드의 천문학자입니다. 갈릴레오가 목성에 그 위성이 4개가 있다는 것을 망원경으로 발견하고 난 뒤에 네덜란드의 허이겐스라고 하는 그 천문학자는 토성의 위성이 많다는 것을 알았고,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타이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타이탄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네덜란드의 허이겐스입니다. 그런데 토성은 거의 그 주변에 그 위성을 한 60개를 가지고 있는데, 다 작은 것들을 빼고 큰 것만 계산하면 한 20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타이탄이 제일
큰 위성이고, 그 다음에 엔셀라두스라고 하는 또 두 번째로 큰 토성의 달이 있습니다. 토성은 달 부자입니다. 그래서 20개의 달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달이 타이탄이고 두 번째로 큰 달이 엔셀라두스입니다. 그런데 모든 천체는 그 가운데 있는 붓바기별, 말하자면 우리 태양계에선 붓바기별이 태양입니다. 그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행성들은 스스로 자전을 합니다.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는데 그 공전하는 그 형태가 거의 타원형입니다. 그래서 그 태양에 가까워지는 근일점이 있고 태양에서 멀어지는 원일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태양의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태양과 가까워진 근일점에 가면은 그 모든 행성이 그 태양의 인력이 잡아다니는 힘이 강하면서 자전을 하니까 그것이 옆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동그란 구형체가 옆으로 늘어나면서 그 태양에 가까워졌을 때는 늘어나고 태양과 멀어질 때는 또 홀쭉해집니다. 그래서 그 타원형으로 태양을 공전할 때 근일점에 오면은 좀 그 배가 불러서 그 적도 부분이 이렇게 옆으로 늘어나고 또 멀어지게 되면 다시 줄어듭니다. 그 얘기는 그 모든 천체가 옆으로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그 천체의 내부는 마찰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도 내핵, 지구 안에 그 핵심 지대는 온도가 높습니다. 모든 그 행성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성이나 그 토성은 가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석띠가 있는 그 내부에 있는 내부 행성들은 암석형입니다. 그래서 암석형은 그렇게 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러한 그 운동으로 인해서 내부의 온도가 표면보다는 올라가게 되어 있고 외부 행성, 그 운석띠 바깥에 있는 행성들은 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목성과 토성과 천왕성과 해왕성, 이거는 안에가 가스로 되어 있는데 목성 주변을 그 공전하는 그 목성의 달, 위성이 4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타원형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목성에 가까워지는 점과 멀어지는 점이 있어서 그 목성 주변을 돌면서 그 위성체들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내부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니메데라고 하는 그 목성의 4개의 그 달 중에 제일 큽니다. 가니메데가. 그 가니메데에도 내부에는 물이 녹아있는 물이 있습니다. 거기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표면은 아주 온도가 낮아서 얼음으로 되어 있으나 내부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물이 녹아서 액체의 형체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성에서 제일 큰 위성, 토성의 달 중에 제일 큰 것은 타이탄입니다. 타이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달이 엔셀라두스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토성을 주변을 공전하면서 타원형으로 공전하다 보니까 옆으로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운동에 의해서 그 내부에는 온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탄도 내부에는 얼어있는 물이 아니고 녹아있는 물이 고여있고 내부에 큰 바다가 있다 그러죠. 또 엔셀라두스도 내부에는 그 액체화된 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엔셀라두스나 타이탄의 외부 온도는 마이너스 120도, 150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주 꽁꽁 얼어붙은 그 얼음으로 보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나 그 내부에는 액체화된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거대한 바다가 있다. 타이탄도 그렇고 엔셀라두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성이 유토피아다. 영어로는 세턴 유토피아. 토성이 왜 유토피아냐? 그 태양계에서 가장 아름답게 생긴 그 천체고 주변에 띠가 있습니다. 띠를 가지고 있고 그 띠는 토성과 다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도 무슨 신비스러운 인력 작용에 의해서 띠가 고정된 위치에서, 즉 토성의 거의 가운데 적도의 위치에 있으면서 태양의 주위를 공전합니다. 그래서 토성이 띠를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만일에 그 토성의 주변을 돌고 있는 타이탄이나 엔셀라두스에 우리가 가서 그 표면에서 보면은 토성이 그 지평선에서 또 올랐다 또 졌다, 올라왔다 졌다 합니다. 우리 태양이나 달이 뜨고 지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토성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띠가 있고 그 토성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평선 위에서 또 올라오고 뜨고 그 다음에 다시 지평선을 통해서 내려간다. 이거 아주 장광입니다. 하늘에 아주 거대한 토성이 그 하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하늘 궁창 전부를 차지하는 큰 사이즈로 지평선에서 또 올라와서 토성의 모습 전체를 보이다가 다시 지평선으로 또 내려가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픽으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그 타이탄이나 엔셀라두스 표면에 가서 살면서 매일같이 토성이 떴다 졌다 하는 거를 보는 그런 체험을 위한 그런 그래픽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에서 찾아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강의에서 토성 유토피아라 하는 제목으로, 세턴 유토피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앞으로 태양이 태양의 노쇠 현상에 의해서 태양에 자꾸 이물질이 생기고 그 이물질이 태양의 중심부로 자꾸 내려가서 농축되고 이렇게 되면서 태양의 그 사이즈가 커지기 그러면은 수성과 금성이 태양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다 녹아서 없어지고 지구와 화성은 완전히 불덩어리가 됩니다. 거의 1000도가 넘는 그런 온도로서 불덩어리죠. 지구의 물은 다 증발하고 물이 끓다가 증발하고 지구는 완전히 그 생명체를 얻고 아주 뜨거운 불덩어리로 보이고 화성도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그 목성의 궤도, 목성은 이제 그 운석띠 바깥에 있습니다. 운석띠 바깥에 있는데 운석띠 안에 이제 그 남아있는 지구와 화성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지고 아주 뻘겋게 타오르는 그런 천체가 되고, 운석띠가 있습니다. 그 운석띠 바깥에 목성이 있고, 그 다음에 목성은 태양에서부터 목성까지가 OAU입니다. OAU고 그 다음에 토성은 태양으로부터 토성까지 10AU입니다. 그러면은 목성이 언젠가는 현재 지구와 같은 정도의 온도로 상승하게 되고, 그럼 목성 주변에 있는 가니메데를 비롯한 4개의 위성, 그 암석형입니다. 그런 데로 인간이 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이 지구와 비슷해지고 그 가니메데 안에 그 내부에 물이 녹아 있고 외부의 표면이 그 온도가 낮기 때문에 얼음 덩어리로 표면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구의 온도처럼 그렇게 되면은 물이 다 녹아가지고 그 가니메데 표면이 오늘날 지구처럼 바다가 표면에 있고 그 속 안에 있는 물도 다 겉으로 나와서 거대한
바다를 이루고 있게 되는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 가니메데에 사람을 비롯한 많은 생명체들이 거기서 서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그 목성 주변을 돌고 있는 그 위성들이 자기장이 있어야 보호를 받고, 그래서 우주선의 그 해로운 우주선의 침투 이런 것을 자기장이 막아주는데, 목성 자체도 자기장이 없어지고 목성을 돌고 있는 그 위성체도 자기장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사실 지구에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처지는 아닙니다. 거기서는 이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우주복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입어야 살겠죠. 그런데 토성의 주위를 돌고 있는 그 20개의 달 중에서 제일 큰 것이 타이탄입니다. 타이탄은 수성보다 크고 달보다도 크고 지구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그러니까 달, 지구 거기에 한 중간쯤 되는, 달보다는 크고 지구보다는 조금 작고 또 수성보다는 물론 크고 이러한 그 모양의 그 타이탄입니다. 그러나 그 타이탄은 토성의 20개 큰 위성 중에서는 제일 크죠. 그다음 두 번째로 큰 것이 엔셀라두스입니다. 두 군데 다 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토성의 타이탄의 생명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또 언젠가는 지구에 있는 생명체가 거기를 가서 이전해서 살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 때문에 카시니 허이겐스라고 하는 탐색선을 유럽 그 우주국에서 ESA에서 7년에 걸쳐서 제작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미국 나사에 부탁을 해서 쏘아 올렸어요. 그것이 언제였냐 하게 되면은 1997년 10월 17일에 카시니 허이겐스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래서는 토성까지 가는데 8년이 걸렸습니다. 8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세월의 우주여행 끝에 카시니 허이겐스는 토성 탐색선으로서 토성의 그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그것이 2004년 7월 1일에 토성의 궤도에 진입을 하였는데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주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카시니는 모선이고, 카시니가 자기의 자손 허이겐스를 부착한 채로 그 토성의 궤도에 진입해서 7월 1일서부터 이듬해인 2005년 1월 중순까지는 그냥 그 토성의 궤도에서 공전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1월 14일에 그 자선인 허이겐스를 타이탄 표면으로 내려앉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허이겐스, 타이탄을 발견했다고 하는 그 네덜란드의 천문학자 이름을 따서 그 자선을 허이겐스라고 명명했는데, 그것이 타이탄 표면에 무사히 안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타이탄 표면들을 조사를 했는데 아주 지구와 비슷한 장광이 많이 보였습니다.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대기권도 있고, 비도 옵니다. 근데 그 비가 메탄 비입니다. 메탄. 그것이 아주 거기 타이탄의 그 표면의 온도가 마이너스 160도에서 마이너스 180도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한 120도쯤 되면은 메탄이나 질소가 액체화됩니다. 그래서 메탄 가스, 타이탄의 그 대기에 존재했던 메탄 가스와 질소 가스들이 온도가 낮다 보니까 액체화로 돼서 액화해서
그 대기권에서 지구에 그 비가 오듯이 그렇게 타이탄의 표면으로 그 낙하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것인데 그것이 그냥 지구에서 우리가 아는 물 수증기로 됐던 물이 떨어지면서 비가 오는 게 아니고 그 액체화된 액화 메탄과 액화 질소가 비처럼 대기권에서 타이탄의 표면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탄의 그 표면에 거대한 호수를 형성했는데 그 호수 이름이 크라켄입니다. 크라켄 호수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그 호수의 그 지름이 조금 타원형이고 그런데 그거를 평균을 내면은 40만 평방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의 거의 2배 조금 못 되죠. 그러면 그거는 우리 지구의 그 러시아 근처에 있는 카스피해만 한 겁니다. 그만한 크기의 토성의 그 달인 타이탄 표면에 호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가 물처럼 보이는 액체인데 그것은 액화 메탄과 액화 질소입니다. 만약에 거기가 지구처럼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액화된 메탄과 액화된 질소는 다시 기체로 변할 겁니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120도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거기 대기권에 있던 메탄 가스와 질소 가스가 액화돼서 비처럼 표면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거대한 호수를 형성을 했지요. 그러면 겉으로 봐서는 그 허이겐스 카시니에 붙어서 8년 걸려서 우주여행을 해가지고 토성의 제일 큰 위성인 타이탄 거기 표면에 내려앉아서 전부 그 표면을 샅샅이 연구하던 그 허이겐스 탐사선은 토성에 그 거대한 호수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은 거에 의하면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이 흡사 지구의 모습과 같은데 거기는 나무라든가 풀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식물이라든가 또는 아메바라든가 그런 생명체는 아직은 발견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또 그런 생명체가 거기에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런데 그 카시니 허이겐스가 그 토성의 그 위성인 타이탄을 그 연구하고 나서 생각한 거는 그 타이탄 지하에 메탄이나 질소가 액체화된 그러한 물이 아니고 지구에서 본 것과 똑같은 물이 그 타이탄 내부에 거대한 바다로 존재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2020년에는 또다시 그 카시니 같은 그런 탐색선을 보내서 그 타이탄에 그 무슨 그런 굴착기 같은 거를 싣고 가서 표면에서 그 지각을 파고 내려가서 그 안에 그 타이탄 지하에 거대한 호수, 거기엔 지구와 같은 물일 것이다. 거기에다가 지구의 생명체, 뭐 조개라든가 새우라든가 무슨 그런 바다에 그런 그 생명체들을 가져다가 그 안에다 넣어서 한번 사나 죽나 테스트도 해보고 잘 살면 길러본다. 뭐 이러한 계획을 그 당시에 2005년도에 세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허이겐스가 그 매우 지구와 유사한 모습의 그 타이탄의 지형 그리고 거기에 물로 보이는 호수 이런 것을 발견하고 나서 그 내부에 지구와 같은 물이 존재한다면 거기에는
얼마든지 우리 지구에서 그런 데서 사는 민물고기라든가 가재라든가 뭐 게라든가 이런 것을 조개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에 가져가서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2005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발표하면서 매우 고무적인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2018년입니다. 그러면 2020년에 그런 걸 하려면은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8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이미 또 새로운 토성으로 보내는 탐색선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지구에 있는 바다 생명체들을 실어서 발사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 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에는 토성을 개발하고 토성을 탐구하고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지구에서 보내면 8년이라는 시간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사에서 잠수함을 제작해서 그 잠수함을 타이탄에다 보내가지고 크라켄 호수, 메탄과 질소가 액체화돼가지고 거대한 지구의 카스피 해만한 우리 한반도의 한 2배 정도 되는 크기의 거대한 호수입니다. 그 호수 밑으로 잠수해서 호수의 밑바닥에 무슨 생명체가 혹시 없는가 이런 거를 조사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수함의 생긴 모습이라든가 또 잠수함이 토성에 가서 크라켄 호수 밑으로 잠수해서 조사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비디오 그래픽 이런 것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것을 하느냐? 그것은 이제 2040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8년이라는 거기까지 가는 시간을 빼면은 2032년이겠죠. 2032년에 화성으로 잠수함을 화성이 아니라 토성으로 잠수함을 부품을 보내서 타이탄 표면에서 원격 조정으로 조립을 하든가 아니면은 완전히 조립된 것을 여기서 보내든가 어쨌든 그는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2032년까지 무엇인가 그런 뭐를 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보내서 2040년에 그 잠수함이 크라켄 호수 지금은 메탄과 질소에 액체화된 그런 겁니다. 그 호수의 깊이가 대략 연구한 거에 의하면 카시니 허이겐스를 통해서 연구한 거에 의하면 약 300m 됩니다. 그 깊이가. 그러면은 표면으로부터 그 바닥에 300m가 되는 거기를 잠수함이 내려가서 잠수하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약 2 내지 3노트 정도 속력을 낼 수 있는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계획은 크라켄 호수 밑에 호수 안으로 들어가서 거의 밑바닥에 까지 조사를 하는데 약 2000km 정도를 운행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물 위로 올라와서는 그 조사한 것을 지구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신 수단이 많이 발전해 가지고 90분이면은 그 토성에서 전송하면은 이쪽에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통신 기술이 새로 또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40년에 가서는 그 잠수함이
연구한 것을 거기서 송신하면 90분 정도 이후에 지구에서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정도로 그 토성과 지구 사이에 그 통신이 개발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토성의 타이탄에 그 생명체가 있는가, 그 호수 안에 한 미생물이라도 존재하는가, 이런 것을 연구하겠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아무리 미생물이고 아메바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180도, 마이너스 160도 이런 데서는 그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온도에서는. 또 그런 그 메탄 액체, 뭐 질소의 액체, 그런 것은 그건 독극물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그 말이지만 그 신진대사나 이런 거를 그 독극물로 해서 할 수 있는 생명체가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조사해 보나 마나 그 생명체는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잠수함이 그 호수가에서 떠다니면서 그 토성이 떴다 졌다 하는 것을 이제 사진 찍어서 보낼 겁니다. 그것은 그 장광은 그대로 유토피아입니다. 토성의 유토피아는 타이탄 같은 데 가서 그 거대한 토성이 하늘 궁창 전체를 차지하면서 그 타이탄의 지평선에서 떠올라와서 지평선으로 다시 지는 이거를 볼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참 그 우리 인간으로서 거기 직접 가서 그 타이탄에 직접 가서 그 장광을 볼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을까. 그 자체는 토성의 유토피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토성이 점점 그 온도가 지금보다 상승해서 지구와 같은 그런 형편의 그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영어로 말하자면 그 헤비타블 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그렇게 진화가 된다고 하면은 그 유토피아는 실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유토피아라는 건 실현이 될 수 없을 때 유토피아입니다. 그게 실현이 되면은 유토피아가 아니죠. 그러면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상상의 그 세계고 그 아름다운 토성이 타이탄의 지평선에서 떴다 졌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유토피아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어떤 그런 그래픽으로 시뮬레이션 해서 그냥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 보는 거, 그게 아니고 실제로 타이탄의 그 지평선에서 토성이 떠올라오고 그 다음에 그 거대한 토성이 하늘 궁창을 전부 차지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그 타이탄의 지평선으로 내려가는 거, 이거를 그 크라켄 호수에 떠 있는 잠수함이 다 찍어서 지구로 보내주는 그런 토성의 유토피아, 그거를 우리에게 체험토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성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그 태양계의 장식품인 그런 천체, 그 가까이 그 토성의 주변을 공전하는 타이탄이나 엔셀라두스, 거기 표면에 가서 우리가 그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그 토성이 그 타이탄의 지평선에서 떴다 졌다 하는 그 장광을 볼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유토피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날이 곧 도래할 것이다. 2040년에는 나사에서 제작한 잠수함이 타이탄의 크라켄 호수의 그 표면을 서서히 운행하면서 그 토성의 유토피아 이거를 매일같이 지구로 전송해주는 그런 것이 2040년에는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태양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 물론 지구에서 달이 떴다 졌다 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토성의 그 위성인 타이탄에 가서 타이탄의 지평선 위에서 아름다운 토성, 태양계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그 띠를 가진 토성이 떠서 그 하늘 전체를 차지하면서 그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고 다시 또 지평선으로 내려가는 거. 이거를 그 토성에 그 보내는 잠수함, 거기서 그 크라켄 호수의 표면에서 운행하면서 매일같이 그 토성의 유토피아 이거를 우리 지구로 전송해 줄 것입니다. 그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2040년 그때가 되면은 토성의 유토피아는 더 이상 유토피아가 아니고 현실화되고 또 언젠가는 사람이 그 타이탄 표면에 가서 직접 육안으로 그 장광을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볼 때 아직은 우리가 토성의 유토피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이 실현이 되면은 더 이상 토성의 유토피아는 태양계에서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